나의 벗들, 그리고 귀한 손님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어느덧 100살 고개를 훌쩍 넘어버린 이 늙은 교수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벗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풍기는 귀티와 기품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야. 돈다발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운 얼굴이야 부모님이 물려주신 선물이지만 예순이 넘고 이른이 넘었을 때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씨를 품고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생의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습이 마치 가을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처럼 우아하고 고고하게 빛나는 반면 또 어떤 이는 갈수록 안색이 어두컴컴해지고 입가는 고집스럽게 쭉 처져서 보는 사람마저 숨이 턱 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에 사람을 일러 품격 있는 노년이라 칭송하고 뒤에 사람을 안타깝게도 추하게 늙어가는 노인이라 부르지요. 도대체 그 엄청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흔히 지갑이 두둑하고 돈이 많아야 노후에 품위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허나 제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사람의 말씨와 눈빛에서 욕심과 원망이 뚝뚝 떨어진다면 그것은 귀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비싼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귀티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극한 인격과 마음의 향기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거칠애보다 마음 닿는 수신을 으뜸으로 여겼던 그 지혜가 바로 노년의 기품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을 겪고 전쟁의 불길을 지나며 참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대쪽 같은 선비의 기계를 지닌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기와 입은 낡은 두루마기를 걸쳤을지언정 눈빛 마른 샛별처럼 맑았고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셨지요. 그런 어른 곁에 머물면 제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존경심이 샘솟곤 했습니다. 반대로 가진 돈을 자랑하며 아랫사람을 깔보는 이들은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움이라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되더군요. 나의 벗들이야,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옛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춰서 60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살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황금기로 들어서는 귀한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생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의 결이 주름이라는 이름으로 깊게 새겨집니다. 늘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한 사람은 미간의 깊은 고통의 골짜기가 파이고 늘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기뻐한 사람은 입가에 온화한 미소, 근육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내 몸을 감싸는 기운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인격이 깊고 높은 사람은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봄볕처럼 따뜻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 따스한 기운이 주변을 맑게 씻어주고 저절로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 공부가 덜 된 사람은 흙탕물처럼 탁하고 젖은 손처럼 무거운 기운을 뿜어내어 주변 사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늙어서 부리는 욕심, 즉 노욕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나이 들어 부리는 고집과 욕심은 나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자식들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나쁜 업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세상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까? 바라보래 이에게 편안함을 주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원망을 심어주는 얼굴입니까? 쉰이 넘고 예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 탓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바싹 말라 시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이 늙은 교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더 품위 있고 고귀하게 가꿀 수 있는지 100년의 지혜를 모아 조심스럽게 일러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책에서 읽은理論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보고 겪어낸 생생한 삶의 기록입니다. 부디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밭이 황폐해지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기를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본 결과 사람이 추해지고 인격이 메마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즉 노욕에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뉩니다. 전반전이 지식과 재물을 부지런히 거두어들이는 시기라면 후반전은 그것들을 잘 정리하여 세상과 후배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이 흐르는 듯한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거스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젊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욕심과 남을 부리려는 마음을 노년까지 그대로 움켜쥐고 가려 하니 영혼의 무거운 짐이 되어 탈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고 지극하지요.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희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품는 순간 어르신의 얼굴에서는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깊게 패게 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물건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내게 맡겨준 귀한 손님이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면 노년의 삶은 자식과의 외로운 싸움이 되고 맙니다. 또한 돈과 물건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사람을 참으로 초라하게 만듭니다. 물론 늙어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어른의 품격을 팔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은 내 영혼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잘 흘려보내고 써야 가치가 빛나는 법인데 그저 두 글싸 가두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면 썩은 물이 되어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주변에 밥 한 끼라도 베풀 줄 아는 어른의 얼굴은 기름진 밭처럼 윤기가 흐르지만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노인의 안색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면 탐욕은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지렛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먼지 한 톨 없습니다. 우주우리라 세상에 뿌리고 간 사랑의 기억 그리고 향기로운 인격만이 영혼의 성적표가 되어 남을 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며 스스로를 추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노년의 진짜 가치는 움켜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비오는 마음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평생 만나본 친구들 중에서 가장 기품이 있었던 이들은 하나같이 소박하고 검소했습니다. 그들은 감투난 높은 자리에 욕심내지 않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으며 젊은이들의 실수도 너트루스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마치 은은하게 퍼지는 먹물의 향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와 깊이가 더해집니다. 반면에 내가 왕년에 뭐였네 하며 과거의 지위다 돈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이들은 결국 사람들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잊히고 맙니다. 나의 벗들이여, 이제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 그리고 자식의 삶까지 대신 살아주려는 과인부호, 이 모든 끈적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가구 없는 텅 빈 방의 햇살이 더 가득 차듯이 욕심을 비워낸 마음자리에라야 진정한 평온과 귀티가 깃들 수 있습니다. 50살, 60살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담담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다시 화려한 꽃을 피우려 애쓰기보다 잘 익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벼운 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법입니다. 부디 그 욕심의 끈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이 가진 진짜 품격이 은은하게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보는 낯선 길입니다. 저 또한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노년의 풍경은 늘 새롭고 때로는 저조차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늙어가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고 있다는 서글픔과 곁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느껴지는 뼈저린 고독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든든한 부모로, 직장의 상사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으며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이 제 살길 찾아 둠을 떠나고 나면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 텅 빈 백사장처럼 허전하고 휑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인가 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이야,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60에서 90 사이를 살아보니 이 시기야말로 인생의 진짜 황금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먹고 사는 일에 치여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허겁지겁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쌓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원망과 한탄으로 허비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며 세상을 향해 너를 세우면 당신의 영혼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심술궂은 주름만이 깊게 남게 됩니다. 기품 있는 노년의 비결은 바로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며 향기로운 법이지요. 우리네 인생도 이와 꼭 같습니다. 인격이 잘 익은 사람은 남의 실수에 너그럽고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반면 마음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그저 늙어버린 사람은 더 익은 떫은 감처럼 주변 사람들의 입맛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당신을 버려서가 아니라 혹시 당신이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독단과 고집이라는 높은 성격을 쌓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고독은 영혼을 갈고 닦는 숫돌과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노인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을 때 더욱 고요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그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차분히 정리하고 남은 이들에게 전해줄 지혜를 다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눈빛에는 거친 세파를 이겨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식과 평화가 서려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진정한 귀티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기계도 몰았으면 닳듯이 우리 몸도 닳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영혼은 더 맑아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연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노인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나눔이라는 거룩한 목적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50살, 60살에 찾아오는 그 고독을 부디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어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 정거장에서 원망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감사의 꽃씨를 심으십시오. 그 당신의 노년은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기대어 쉬고 싶은 울창한 느티나무처럼 넉넉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이 세계 후반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모든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지켜온 따뜻한 인격입니다. 부디 그 따뜻한 온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씨가 당신의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은은한 빛이 나는 인격을 가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품이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과 태도에서 배어나오는 법입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직접 실천하고 지켜온 4가지 원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무른 공간과 물건을 정갈하게 정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묵은 물건을 아끼는 마음도 좋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 당신의 맑은 생기를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정돈된 빈 공간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절제된 삶의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둘째,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부를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넘고 예순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담을 쌓지 마십시오. 과거의 경험에만 갇혀 있으면 고집불통이 되기 쉽지만 끊임없이 배우려는 어른은 눈빛이 살아있고 젊은이와도 대화가 통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얼굴에서 늙음의 그림자를 지우고 지혜의 광채를 채우는 비결입니다. 셋째, 말수를 줄이고 특히 불평과 자랑을 삼가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을 비판하고 남 흉보는 말은 내 품격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식의 훈계는 젊은이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대신 침묵의 무게를 기르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아껴서 하고 남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을 보이십시오. 잘못된 것을 보아도 짐짓 모른 척 웃으며 넘길 줄 아는 너그러운 침묵은 뱃마디에 꾸짖음보다 더 깊은 놀림과 권위를 줍니다. 넷째, 모욕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그저 하하 웃으며 넘기십시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를 당하거나 속상한 말을 들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것은 스스로를 딱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급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흘려보내십시오. 그 드러나지 않는 여유가 바로 이 나이 먹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승자의 품격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이 나의 평온한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십시오. 비싼 옷은 필요 없습니다. 소박하더라도 세탁이 잘 된 깨끗한 옷,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은은한 미소를 띤 얼굴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마음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해야 합니다. 욕심의 냄새, 남을 시게 하는 냄새 대신 감사의 향기가 나도록 자신을 가꾸십시오. 여러분은 이 원칙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관리의 시간입니다. 몸을 챙기듯 인격을 챙기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어르신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의 벗들이야,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깨달은 행복의 정체는 거창한 성공이나 산더미 같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과 거친 세파에 찌들지 않고 지켜온 맑은 영혼이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일세계 우후를 지나 한운으로 접어드는 여러분에게 이 늙은
교수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늙어가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늙을수록 나이테가 깊어지고 그 그늘이 넓어집니다. 어린 나무는 꽃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늙은 고목은 그 깊은 뿌리와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으로 숲의 중심을 잡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름진 얼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가 차곡차곡 쌓인 훈장이며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인생의 온갖 풍파를 이겨냈다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귀하게 여겨줄 리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이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성공보다는 성숙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에 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50살, 60살이 넘었어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허덕인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만족을 하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노인은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원망스러웠던 과거도 이제는 용서하고 후를 떠나보내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을 귀하게 가꾸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미움의 찌꺼기가 남은 마음에는 품격 있는 인격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생의 화물은 결코 어두울 시간이 아닙니다. 나 또한 뜨겁게 타올랐던 태양을 즐기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노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장엄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을의 빛깔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선한 의지와 따뜻한 인격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먼지 한 톨 없지만 우리가 남기고 가는 인격의 향기는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자식들에게 돈 보따리를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따뜻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다라는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당신을 영원히 귀한 존재로 남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희 책상으로 돌아가 저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쓰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참 잘 살아왔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향기롭게 보내자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맑은 눈빛과 인자한 미소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이 평온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저녁 노을처럼 눈부시게 빛나기를 이 늙은 교수가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